자, 9번 봅시다. 9번부터 들어갈게요. 9번은 아이디어 하나만 잡고 가. 알겠지? 안 어렵단 소리야. 아이디어 하나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9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고 함수 이 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저기 있는 g3이 이 f3이랑 같아졌을 때 나는 go-2 f5가 누군지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 그럼 봐봐. 이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먼저 좀 적어볼래? 이 문제의 트렌드, 이 문제의 팁은 바로 뭐였냐?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라는 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문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 얘기야. 그럼 봐. 대문자 fx라고 주어졌던 건 어떤 걸 우린 대문자 fx라고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함수 소문자 fx가 있어요. 이거잖아. 그럼 대문자 fx는 소문자 fx를 뭐 한 것을 우리가 얘기한대요? 그래, 부정적분이니까 그냥 적분한 걸 얘기한대. 그럼 이걸 이렇게 그냥 부정적분하면 그게 대문자 fx래. 끝! 기호적이 끝! 그럼 저게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gx 봐봐. 그럼 gx는 누구를 적분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가 이 f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때 나는 저렇게 주어졌던 저 함수를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적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분하라는 소리지. 그럼 너네가 바로 눈치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저기는 적분 기호는 더하기에 대해서는 쪼갤 수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없다라 그랬으니까. 더하기에 대해서는 쪼개는 게 가능하지. 그럼 더하기에 대해서 쪼개주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는 인테그랄.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이 fx의 dx고 거기에 우리는 인테그랄. 그래서 우린 여기는 1의 dx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맞았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실수배한 2는 앞으로 빠져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니까 얘가 그래서 이 인테그랄 그래서 나는 여기는 fx dx였고 거기에 우리는 재적분하면은 x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말라 그랬지. 부정적분하면 무조건 뒤에 누가 붙는다고? 그래 나 아까 얘기했잖아. 상수 붙는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를 잊지 말아요 이거야. 됐죠? 잊지 마. 쟤도 있다는 거. 그러면 끝났어. 얘가 뭐야? 인테그랄 fx dx. 이게 뭐예요? 얘의 이름이 뭐야? 이게 대문자 fx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대문자 fx예요. 그래서 gx는 대문자 fx로 지금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 그냥 두 배의 대문자 fx 더하기 x 더하기 c.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gx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 두 개가 지금 현재 문자 몇 개로 줄었습니까? 문자 두 개가 문자 하나로 줄었습니다. 땡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는 당연히 얘하란 소리는 뭐야? 적분상수 c를 찾으라는 소리에 지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채 G3이라는 거 자체에서 나는 이 F3을 빼봐도 되는데 그럼 빼보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얘가 0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볼래? 그럼 G3이면 여기에다가 X에 3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 대문자 F3에다가 우리는 3을 더해주고 나는 여기에 적분상수 C를 더한 거에서 나는 이 F3을 빼라는 소리야. 그럼 얘를 뺀 게 0이래. 끝. 그럼 적분상수 C는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토대로 바로 적분상수 C를 찾으면 결국 내가 원했던 건 3 더하기 C고 얘가 0이니까 그럼 C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치? 3 더하기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했던 세 번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G5에서 마이너스 2배의 F5를 해도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찾으면 돼. 그럼 G5면 나는 지금부터 그냥 뭐예요? 여기 있는 X 대신에 5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이 F5에서 나는 5 더하고 나는 적분상수 C가 이미 마이너스 3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누구 빼라는 소리냐면 그냥 이 F5 빼세요 이거야. 그럼 5 빼기 3만 남잖아.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 빼면 되잖아. 정답 얼마야?
2요. 정답해서 몇 번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정리를 해봐서 기호를 한 문자로 줄여 놓으니까 어차피 줄 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부정적분의 정의를 좀 알고 있었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여기서 좀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4점이 많아요. 실제로 정의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답을 도출하는 영역이 좀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9번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은성이 이해됐어? 벌레가 어딨어? 벌레가 어딨어? 어디? 어디? 이거? 아니 여기 아 이거?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조파리? 자 그래서 9번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은이 이제 이해됐어요? 안 됐어? 다시 해줘? 다시 해야 돼?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를 생겼어요. 2번. 이거? 야, 얘 이거 옮겨봐. 이거 이렇게 옮겨도 돼, 안 돼? 옮겨서 는 0이다라고 놓고 푼 거예요. 문자 한쪽을 모으는 게 좋잖아. 응, 그거 한 건데. 됐죠? 왜? 현민이 됐지, 여기까지는? 너 이거 맞췄어? 뻥치지. 뻥치지 말고 틀렸지? 틀렸는데 어. 저거까지 했어요. 저거. 요거까지만? 아니, 그럼 답을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오잖아! 아 나머지 시간이 약간. 뭘 시간이 약간이야. 1분이면 푸는 거. 자, 10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10번 보세요. 10번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0번도 그냥 한 문제로 얘기해줄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줄게. 10번 아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금방 보고 금방 맞췄을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봐. 너네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A, N을 먼저 체크를 해주는데 AN은 일단 동그라미 쳐봐봐.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동그라미. 그럼 AN은 일단 등비수열이고 모든 항이 무조건 양수래 아니면 음수래? 그치. 등비수열 동그라미 치고 밑줄도 그어 놓으세요. 모든 항이 양수라는 점. 그럼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는 그 말을 보는 순간 그 말을 받들어 공비랑 첫째 항 또한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현재 첫째 항과 공비 모두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수다. 이 얘기를 우리가 눈치를 채고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에서 우리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내가 SN이라고 잡는데 그때 나는 여기에서 A2를 준 거고 여기 있는 시그마를 준 거야. 그럼 다시 너네는 뭐부터 할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에 거 먼저 건드려야 돼요? 아니면 앞에 거 먼저 건드려야 돼요? 당연히 뒤에 거 먼저. 시그마 먼저 푸는 게 짱이니까 무조건 얘가 1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밑줄 얘부터 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부터 지금부터 풀 거고 그럼 얘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번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시그마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6까지 그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나는 SK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부터 6까지를 싹 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뭐 별 수 없잖아. 그냥 넣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그래서 1부터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S1 그 다음에 나는 S2 그 다음에 마이너스 S3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S4 그 다음에 여기에서 5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S5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S6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 이게 현재 저기 시그마 풀어준 결과예요. 그럼 이거를 봤을 때 다시 그럼 얘네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트로 묶어봐도 상관은 없겠지. 그럼 이거들로 묶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묶어보게 되면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S2에서 S1을 뺀 거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S4에서 S3을 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S6에서 나는 S5를 뺀 거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요렇게 해놓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째려봐봐. 그러면 여기서 뭔가 강력하게 주고 있는 힘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힌트를 잡는 자만이 아마 여기 문제를 쉽게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식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이거 등비주얼이니까 이거 뭐 관계 보여 안 보여? 이거 사실 보여야 돼요. 등비주얼이든 등차주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왜? 하나 큰 거에서 하나 작은 항 뺀 거지. 하나 큰 거에서 하나 작은 항 뺀 거지. 하나 큰 거에서 하나 작은 거 뺀 거지.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제 몇 항만 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 2항까지 합에서 제 1항까지 합을 빼면 제 몇 항만 남게 돼? 제 1항만 남게 돼요? 아니요. 제 2항만 남게 되죠. 그치? 그럼 여기는 제 몇 항만 남게 돼. 그러니까 얘가 제 4항만 남게 돼. 얘는 제 몇 항만 남게 돼. 그러니까 제 6항만 남게 돼. 그러니까 뭐야? 얘네 셋 더한 게 끝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제 2항은 줬잖아.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제 4항은 제 2항이었던 1에다가 공비 몇 제곱만 하면 돼? 이건 공비 제곱만 하면 되지. 왜?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만 공비로 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A 6제곱은 똑같이 A 제곱으로 갈까요? A2로 가보면 1에다가 공비 몇 제곱만 하면 돼? 4제곱 아니면 제곱.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A6은 A 4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공비 4제곱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서 나오게 되는 결국 우리는 R 4제곱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1이 결국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그래서 21이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R 4제곱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20은 그래서 0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R 제곱 더하기 5랑 그래서 R 제곱 마이너스 4가 그래서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공비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공비 제곱이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든가 아니면 공비 제곱이 그래서 얼마라 그랬냐면은 그 공비 제곱이 4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일단 걸러내줄 수 있으니까 그럼 걸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걸러야지. 일단 누구는 걸러놓고 가야 돼? 일단은 믿고 걸어오고 가야지. 누구 하나는? 얘는 무조건 걸러야지. 왜? 실수는 제곱해서 절대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4 되는 것만 채택을 해서 그러면 결국 뭐야? 공비가 그래서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저기에 있는 등비주얼 AN이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저 조건에 의해서도 공비 두 개 중에 하나는 죽어요? 아니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채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비가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비 2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그때 다시 두 번째로 쓰는 게 저기는 제2항이야. 그럼 제2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A지 얘가 그래서 제2항이 숫자 얼마래요? 제2항은 숫자 얼마래? 얘가 1이래. 야 그럼 A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A가 몇 분의 몇이야? 응 이것까지 나와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주게 되면 그럼 S2, S7 그러니까 제2항까지의 합과 제7항까지의 합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각각 다 찾아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파이널 데스 매치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S2 더하기 S7 그러니까 나는 제2항까지의 합이니까 나는 공비가 2라 그랬지. 그러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항 나는 2분의 1에서 나는 공비 제곱에서 1 빼준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나는 공비 빼기 1하니까 똑같이 2 빼기 1분의 첫째 항 똑같이 2분의 1에 그럼 공비 몇 제곱이냐면 얘는 S7이니까 7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빼주면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차피 얘가 2분의 1로 묶이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4 빼기 1하니까 3 그럼 얘는 128 빼기 1하니까 얘가 127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더한 나는 여기는 2분의 1에서 얘네 130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나오지. 정답 몇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30 하면 돼요. 정답 얼마예요? 그래서 6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65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3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등비수열로 분류는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쓰는 것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 저렇게 바꿔놓고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왜? 질문 있어? 수은이? 어? 응. 잘 생각해봐. 제 4항이지. A 4지. 그럼 제 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한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제 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3제곱한 거지. 제 2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한 거야? 응, 공비 1제곱한 거지. 그럼 얘랑 얘 사이는 공비 몇 제곱 차이밖에 없어? 응, 그래서 제2항의 기준 잡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만들려면 공비 몇 개만 더 곱하면 되겠니? 이거를 생각한 거야.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 자체도 어떤 거에서 출발했냐면 그래, 써줄게. 그럼 이거 자체도 우리가 공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항 작은 번호에다가 일정한 만큼 큰 거. 얘네들의 비를 구하면 공비 K제곱이 남게 된다는 이 식에서 나온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A의 M 플러스 K라는 것 또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항에다가 우리는 공비 K제곱만 곱해주면 되거든. 됐지?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출발했다고 봐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없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것도 쉬워. 왜 특히 저 미적분하는 애. 저 미적분하는 애가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쉬워요. 이상해 쉬워 이거. 그치? 어? 왜? 아니 네가 목요일날 이거 분명 이상하다며. 마지못해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지못해 하는 소리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허탈해서 그래. 너 솔직히 막 허탈해서 그렇지 이거. 이 문제 솔직히 너도 허탈하지? 어? 야 확통러들도 여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쉬워요. 특히 이과들은 분명히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 하잖아. 너 물리학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렇지. 물리학하면 이게 쉽다는데. 물리학을 안 해서 그렇구만. 응. 어? 6가지 문과 같은 소리. 너 그러면은 국어 잘해? 언어 잘해 언어? 수학보단 당연히 잘하겠지. 어? 그 언어와 매체 잘 볼 자신 있어? 언어와 매체를 잘 봐야 진정한 문과인데. 수능 때 엄마 보면은 부정행인데. 왜? 왜? 그거 써 있는 걸로 봐야지. 아니 너 화작으로 신청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엄매를 하면 아니 평소에 문과를 하면 엄매를 잘해요. 문과들은 원래 그렇대. 자 이거나 봐. 야 이것도 빨리 갑시다. 쫙쫙쫙쫙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쉬우니까. 나한테 준 게 뭐야? 속도야 거리야? 동그라미 속도 줬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바로 기억이지. 왜? 기억이 밑줄 그어봐봐. 뭐를 보여달래요 지금 현재? 운동 방향. 그치? 밑줄 운동 방향이 바뀐데 이거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걸 보여주려면 속도에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아니면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적어주게 되면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발생한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봐줘야 돼. 그게 바로 운동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의 지름길이야. 그럼 대놓고 얘기하자고. 야 기억.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 함수 2차 함수니까 그냥 저 정도 인수분해 하세요. 100% 인수분해 되게 줄 테니까. 알겠지? 만약 인수분해 안 된다. 그냥 대충 그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제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지. 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봐. 1, 3, 1, 7 해서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 t-1과 3t-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난 여기는 t-1과 3t-7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는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잖아요. 그때 얘가 0 되는 순간만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하나가 현재 1이고 하나는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냐면 3분의 7이래. 그럼 1일 때 여기지. 그럼 여기에서 부호 변화 생겨요? 이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냐고. 여기선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기억은 맞아 아니야?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얘기하고 싶으면 속도의 함수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 되는데 그걸 잘 판단하는 게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뭐 구하래 니은은? 그치 위치죠. 그럼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죠. 그래서 나는 니은은 조금 밑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위치를 구하는 식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그냥 니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럼 위치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원래 이 문제의 진짜 의도는 이거지. 초기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초기 위치에다가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만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정적분 값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적분 값이 생겨요. 바로 어떤 정적분 값이 생기냐면 인테그랄. 내가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적분해서 초기 위치에다 더해도 되는 거야. 그럼 초기 위치는 내가 출발할 때야. 그럼 출발 0초에서 나는 어디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0초일 때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한대? 그래, 원점. 그럼 원점이면 얼마란 소리니까? 0이란 소리니까 0. 됐습니까? 좌표평면 아니야.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0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 다시 한 뭐야? 0초에서부터 1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 이거 그냥 적분해서 나오게 되는 값.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위치식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말고 나는 뭘 이용해서 답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위치는 뭘 이용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게. 이게 위치함수예요. 위치함수.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치함수를 이용해도 돼요. 다시 한번 뭐 하라는 소리냐면 위치함수 구하라는 소리잖아. 정적분 해야 된다는 소리일까? 부정적분 해야 된다는 소리일까? 그치?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식을 부정적분 하셔야 되지? 그래서 부정적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원하는 거 골랐으면 돼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밑에 게 한 거의 90% 풀리고 위에 걸로 풀리는 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밑에 걸로 풀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밑에 걸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실제로 밑에 걸로 풀면 답 나와요. 실제로. 위에 걸로 해도 답은 나오고. 됐니? 그러니까 나는 밑에 걸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원했던 위치함수 xt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 있는데 나는 그냥 얘를 뭐 해주면 되냐면 적분해라.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t 세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5t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7t하고 제발 날 떠나가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빅뱅을 잘못 따라했어요. 뭐 빅뱅 잘못 따라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도 처음 들어요. 아 노래를 내가 잘못 불렀구나.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응? 나랑 비슷했는데. 태양 제발 단 한 번이라도 표정 봐봐. 제 표정 봐봐. 네가 노래 불러달라며. 나는 게 제일 좋아. 크랑크랑.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29살 돼서도 짱구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적분상 C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0초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 제로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C만 남았지. 그게 바로 뭐냐면 원점이지. 그래서 얘가 0이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위치함수 완성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T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 세제곱 마이너스 나는 5T 제곱 더하기 7T가 되겠지. 여기서 우리 T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거 찾아달래요? 2요? 아니면 1이요? 1이요 1.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x1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1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8 빼기 5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치 3이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된 거야. 야 그럼 일단 적어도 몇 번은 아니란 소리니까 3번 1, 4번 아니지. 그럼 얘네는 지워. 그럼 2번 5번이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어도 골랐어도 여기에서 골랐어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1번, 3번, 4번 찍었다. 무조건 이거는 몰라서 그냥 찍은 거지 뭐. 됐니? 여기까지는요. 니은까지는 이렇게 공식만 알면 됩니다. 야 근데 디귿도 그래요. 디귿은 그냥 몇 절에서 몇 절까지가 움직이면 뭘 구하래? 디귿은 뭘 구하라냐? 동그라미 쳐봐. 뭘 구하래? 거리. 야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은 거리는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리는 뭘 구하는 거랑 같다?
적분이야 넓이야? 그치, 거리는 넓이야 넓이. 그러니까 넓이 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0초가 여기네. 그러니까 0초에서부터 1초 그 다음에 2초는 얘네들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 주어졌던 얘네 넓이 구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적분하려면 당연히 절대값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 나눠서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을 풀 때는 그래서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 자체는 그래서 인테그랄 나는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그 다음에 나는 1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 됐어? 근데 나는 여기 있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얘가 현재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x축 기준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가? 위쪽에 있지. 그럼 그럴 때는 넓이를 구해봤자 적분을 해봤자 플러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나오니까 여기선 앞에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고 여기는 1에서부터 2까지를 봤을 때는 얘가 현재 플러스 영역에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요? 위쪽 아니면 아래쪽? 아래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는 거 넓이 구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빼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빼야 한다는 소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빼고 그 다음에 함수는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4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분은 니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시면 정답은 4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질문? 응? X0? X는 0? 응. F10인가? 뭐가? X는 0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옆에. 이거? 그냥 초기 위치. 문제 준 거.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쓴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 응.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니은이니까. 됐죠? 자. 오, 이제 약간 좀 이제 계산력 많은 거 3개 보러 갑시다. 야, 이 3개만 하면 돼. 이 3개만 하면 돼. 12, 13, 14. 뭘 끝같은 소리 하고 있어. 12번, 13번, 14번 합시다. 15, 21, 22도 해?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 15번 가? 아니 가라면 갈 수 있는데 가? 그치 그거 가기 싫잖아. 12번이나 보세요. 12번이나 되겠죠? 어? 야 내가 니들을 위해서 봐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왔는데 봐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풀어왔는데 어? 너네가 푸는 시간에 풀진 않았지만 너네가 어제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난 이거를 풀었어. 이거 푸는데 40분 걸렸어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시간 무제한으로 주면? 100분 안에 한다고 하면 나도 자신은 없고요. 계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데 계산 때문에. 됐냐? 아니 모르는 건 없어 지금 보니까. 야 2점 됐으면 당연히 모르는 게 없어야지. 그러면 100분 안에 풀면 몇 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다. 안 재봐서. 그 100분 안에 문제를 안 풀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야 내가 수능을 마지막으로 본 게 2016년이라니까? 진짜요? 어. 그동안은 이제 기출문제만 봤지 내가 수능을 다시 본 적은 없어요. 기출문제만 풀어봤지. 2016년이요. 야 9년 됐어 9년 이씨. 시간 안에 풀려면 내가 몇 개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줄게. 아까 그 세 문제 제외하고 풀었을 때 공통만 했을 때 내가 기억한 게 맞다면 딱 30분 걸렸어 정확하게. 진짜요? 우와. 그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지. 정확하게 30분 걸렸어. 저 3개 빼고 내가 일부러 빼놓은 거 3개 빼고 딱 그 공통만 할 때 30분 걸렸고 그 21번 설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중에 하자 하고 패스를 했더니 딱 32분 지나섰어요. 그럼 7분, 70분 정도 남은 거 응. 풀수 있겠네요. 응. 그럼 저희 기하까지 포함해서 다 풀 수 있으세요? 할 수는 있죠. 미적분도 풀 수 있고 기하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는 있죠. 응. 근데 나는 이제 이걸 풀면서 뭘 생각하냐면 너네는 그냥 문제 풀고 맞추면 땡이다 라는 걸 생각하지만 나는
이걸 너네한테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시간 안 재고 푸는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됐냐? 이하 보는 사람들은 좀 적겠다. 되게 적어요. 야 여기 봐봐. 12번 보세요.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A X제곱과 두 직선 X는 T, X는 ET 얘네가 만나고 있는 점을 A, B라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A, B랑 AC의 3분의 길이가 같고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일 때 A 곱하기 T가 뭔지를 찾아라.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밖에 없어요. 되게 별로죠. 왜? 브렉! 왜? 식이 잡혀 안 잡혀? 그럴 때 내가 뭐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려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잘 봐. 요렇게 있는데요. 함수가 실제로 지수함수고 밑이 어차피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다 그랬으면 얘는 증가함수입니까? 아니면 감소함수입니까? 첫 번째 질문. 얘 증가해? 아니면 감소해? 증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여기에 대해서 x는 얼마랑 x는 얼마를 일단은 나란히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직선을 그리는데 x 얼마 그리는 거야? 그래 t. 얘가 t.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t일 때랑 그 다음 몇 t일 때 그리라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2t일 때 그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점이 생겼지. 여기 이렇게 점이 생겼지. 그때 여기 있는 점을 내가 a라고 잡고 여기 있는 점을 내가 b라고 잡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좌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찾는 게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하니까 점을 먼저 표시를 다 하세요. 그리고 대놓고 x좌표도 줬으니까 그냥 x좌표 표현을 하세요. 됐니?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x좌표 t라는 걸 주게 되면 얘는 다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a의 t제곱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b라는 것도 그러면 얘가 현재 x가 2t일 때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t로 잡아주게 되면 저기 있는 y좌표는 그래서 a의 2t제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여기 있는 점 b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야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그럼 이 점을 잡아서 나는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얘를 c라고 하겠대. 그럼 c좌표도 얘기해보세요.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c좌표는요? 2t이고 x가 2t고 y는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t 컴마 얼마가 되어야 돼? 그래 얘가 그래서 2t 컴마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봐. A, C, B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누구랑 누구의 선분의 길이가 같대요? AB랑 AC의 선분의 길이가 같대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먼저 써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써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번 조건 바로 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은 AB랑 AC랑 같다. 이거 먼저 쓰려고. 그래 실제로. 그래서 AB랑 AC랑 같다라는 거 먼저 쓰게 되면 그럼 실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어차피 루트 있는 게 꼴보기 싫지 둘 다. 그럼 루트 벗겨도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도 어차피 상관 있으니까 아니면 상관 없으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없지. 그럼 뭐해? 제곱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제곱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x는 x끼리 뺀 거. 즉 이 t에서 나는 t를 뺀 거에 대한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y는 y끼리 뺀 거. 그래서 나는 여기는 a의 2t 제곱에서 우리는 at 제곱을 빼서 제곱한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ac도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이 t에서 t를 뺀 거에 대한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at제곱에서 0을 빼봤자 어차피 at제곱밖에 없죠. 그럼 얘를 제곱한 것이 둘이 서로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대. 야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은 날라가 안 날라가? 얘네들은 어차피 지워진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죽여버리고 그럼 나머지들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는요 뭐 비교할 방법이 없네요. 전개하세요. 됐죠? 그래서 얘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a의 4t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배의 a의 3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a의 2t제곱과 얘 그래서 오른쪽에 전개해서 나오게 되는 a 2t제곱이 서로 같대요. 또 지워지네? 그치? 그럼 얘네들만 보면 되는데 얘네들 현재 a 몇 t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2t야? 얘는 3t로 다 묶어도 상관없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a의 3t제곱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A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만 남게 되겠네? 2만 남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지수법칙을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둘을 곱한 게 결국 얼마래? 네가 제로래. 이렇게 된 거야. 야 그럼 봐. 인간적으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AT제곱의 전체 세제곱 해준 게 0이거나 아니면 그냥 AT제곱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2가 되기만 하면 돼. 근데 A가 0은 아니잖아. 그럼 지수함수의 함수값은 절대 0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지. 그럼 세제곱해서 0 되는 것도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생긴다고? 안 생기겠지. 0이 아닌 걸 아무리 세제곱해봤자 0이 되진 않을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말이 되겠냐고. 얘 말 안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말이 안 돼.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그러니까 뭐야? AT제곱은 2예요. 이렇게 돼야 돼. 1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사실 거의 다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왜? 라고 하자면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선분 AB랑 AC랑 같다라는 거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게 삼각형 ACB의 넓이지. 맞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나는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여기 있는 2번인데. 잘 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요? 야, 이등변 이건 보이죠? 정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증명이 하나도 안 됐어요. 됐나요? 이 삼각형을 보면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됐어요? 그럼 얘가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 A에서부터 우리는 수선의 발을 딱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높이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높이라고. 그럼 높이는 뭐야? 그냥 여기 ET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높이니까 높이는 그냥 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t밖에 안 남아. 야 그리고 AET제곱은 얘가 AT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버려? 그래 얘가 4가 돼버린대. 그럼 끝난 거야. 왜? 이걸 보는 순간 삼각형의 넓이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얘 높이가 t라며. 그러니까 높이는 t였고 밑변의 길이만 잡아주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뭐야? 얘네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AT제곱. 즉 얘가 4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곱하기 4 해주면 되니까 얘 그래서 몇 t 남아요? 2t 남아요. 그때 여기는 2t가 얼마래? 지금 현재 보니까 넓이 얼마래? 그래 2t가 8이래. 그래서 t가 얼마냐고? 그래서 그래 t가 4야.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다시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세 번째 a의 4제곱이 그래서 2가 됐다는 소리지. t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a 찾아봐. 그럼 a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2분의 1 맞아? a 4제곱이 2야. 그러면 a는? 그래 이거 역수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2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답 다 왔네. 얘도 뭐 하라는 거니까 a랑 t 서로 뭐 하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a랑 t 곱해준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랑 2의 4분의 1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4는 또 2의 몇 제곱이야?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2의 4분의 1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지수끼리 더하면 정답이 되겠지. 맞냐?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게 되면 2의 4분의 몇 제곱이 돼.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은요. 4분의 9제곱이지.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1번. 그래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 야 이게 저게 그래서 숨겨져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줘야 돼. 저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됐어요? 준이 여기까지 됐어? 은성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여기? 됐대.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번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2번까지는 할만해요. 13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에요. 난 들어갈 거예요. 메롱. 자, 짜잔. 옛날이었으면 윤 시절이면 이게 한 15번 정도 됐을 텐데 지금 리 시절이기 때문에 13번 내려왔네요. 참고로 대통령 욕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 욕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일 때가 원래 수능이 좀 어려워요.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다 그러면 항상 수능이 좀 어려웠어. 왜요? 전통적으로 그러더라고. 왜요? 물론 그 국힘 출신 중에서 수능 개떡같이 낸 학년도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일 때.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지? 둘 다 사업가적 기질이 남아있다는 점. 약간 사업가 출신들이 약간 실리외교 따지다 보니까 약간 학원가 기 좀 살려주겠다고 시험 문제를, 수능 문제를 약간 좀 개떡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학원가 기 좀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학원가랑 다 같이 상생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요? 우리 서결스는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서결스는 그딴 거 안 했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13번은요. 예전에 한번 15번으로 나왔었던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에 15번으로 나왔었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보면 돼. 그나마 쉽게 나온 게 뭐냐? fx를 대놓고 줬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fx가 몇 차 함수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였던 저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정수 k의 개수를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고 그럼 정수 k를 찾으라고 해놓고서 뭘 줬냐면 나는 이런 조건을 줬네요. 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요. 누구의 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냐면 이따구로 생겨먹은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저식 자체만 먼저 봤을 때 그럼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공통조건은 리미트 x가 그래서 a로 갔을 때 나는 저기 있는 제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자체가 분모가 fx로 묶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분모 자체를 fx로 묶어도 돼? 안 돼? 분모는 fx로 묶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fx로 묶였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제 fx에서 나는 뭐야? k에 우리는 x 더하기 2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준 걸 분모로 잡았을 때 나는 저기 있는 분차 똑같이 나는 여기 있는 x제곱으로 잡아준 이 함수예요. 그쵸? 그때 이 함수에 결국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냐면은요. 얘네들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극한에 계산을 했더니 얘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수렴했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현재 극한이 수렴했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의 수렴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건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관건은 바로 뭐야?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니?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쳐봐. 그럼 얘가 첫 번째 포인트겠지. 과연 제가 0되는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우리 극한값이 수렴을 한다. 그럼 분모가 웬만하면 0이 안 되는 게 짱이니까. 그치? 그럼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조건 먼저 우리가 쓰고 싶거든? 그걸 할 때 fx가 변수니까 그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냐? 그냥 fx의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되는 점이 있으면 그 0되는 점은요. 무조건 얘가 0분의 0꼴이 되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얘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은상이 여기까지 됐어? 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여기까지 됐어? 야, 극한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fx의 변수를 확인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fx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 나는 저기 있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입니다. 이 fx의 실근 존재성을 확인합니다. 왜? 얼핏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거 돼요? 안 돼요. 저거 절대 안 돼요. 됐니? 인수분해 안 돼요? 왜? 더하기야. 야, 곱해서 10이 돼서 더해서 6 되는 게 있냐고. 더해서 7 되는 것만 있지. 어? 더해서 7 되는 거 더해서 8 되는 거 있어요.
6 되는 건 없어요. 하나만 높았어도 됐는데 아쉬운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은성아? 하나만 높았어도 시험 문제 좀만 더 어려워졌는데 아쉬운 거죠. 왜 비웃어? 왜 비웃어? 자, 그럼 이거 봐봐. 잘 봐. 그럼 얘 현재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짝수 판별식을 써서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9네요. 얘들 곱한 거 12네요. 빼네요. 오! 양수 나왔어요? 음수 나왔어요? 음수 나오지. 야 그럼 얘 무조건 얘기해. 실근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얘 무조건 0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돼. 아싸 게이드. 그럼 얘 이제 무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소리고 실근이 없다는 소리는 0 되는 게 없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했더니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어떻다는 소리냐면은요. 얘는 그냥 얘기할게. 그러니까 함수값이 절대 0 되는 거는 없다는 소리야. 함수값은 0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뭐야? 쟨 어디서 쟤도 극한값 다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어디서 판단을 해도 극한값은 다 있어요. 그냥 뭐 하면 돼? 너 무시. 이렇게 된 겁니다. 응, 알바 아님.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하나가 빠졌거든. 그쵸? 얘는 빠졌어요. 문제는 뭐야? 형 남아있다?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판단해주면 돼. 근데 얘가 그게 판단이 되냐고.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판단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어? 쟤 K 때문이지 뭐.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야 얘도 봐봐. A가 뭐가 됐든 간에 얘는 무조건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걔는 무시한 거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는요 나중 문제예요. A는 알바 아니에요. A는 어차피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A 찾으라는 게 아니니까. K 찾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진정한 문제점 누구나? 동그라미. 얘가 문제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변수 K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얘가 파악 불가예요. 그래서 얘가 현재 파악 불가라서 케이스가 어디서 나눠져야 되냐면 저 파악 불가인 친구. 거기서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파악 불가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여기서 분류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케이스 1.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부터 출발을 해보려고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니?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의 마이너스 제가 전개할게요. 얘가 k의 x 마이너스 2kg 됐어요? 그때 얘가 어쨌든 0 되는 값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를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식에 우리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어차피 얘가 0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럼 0이 안 되면 어차피 뭐야?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아니면은 어쨌든 얘 분자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잖아. 근데 얘가 모든 실수 A라 그랬기 때문에 무한대를 신경 쓰진 않아요. 애초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어차피 무시야. 무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는 어차피 무시야.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고 설령 무한대를 신경 쓴다 하더라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어차피 문제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설령 무한대를 신경 쓴다 하더라도. 알겠지? 분모는 걔 보면 4차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4차, 분자는 2차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쟤는 무조건 0대. 그러니까 어차피 무한대일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준이 여기까지 됐어? 흐름 잡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저 말은 한 60% 됐고 40% 안 된다는 소리인데. 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됐죠? 응? 이거네 저거네 대찐 개찐 성백은 좀 제 뒷모습에서 느껴지지? 저 사람 왜 저럴까? 몇 문제 안 남아서 그래요. 지금 신나서 그래. 3문제 남았어. 이거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서 3문제 남았어 지금. 진짜 이거 포함해서 3문제 남았어. 14번, 20번. 자 봐.
시간 30분이 남았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12, 13, 14는 나가지 않았어요. 12, 23, 14하고 20까지 한다고. 봐. 그럼 얘 실근이 없다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fx는 저기 그대로 주어져 있는 저식을 그대로 대입.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6-k죠. 그래서 6-k의 x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12-2k인데 얘 2차 방정식이지. 그때 이 2차 방정식 0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근이 없다라는 것. 왜? 0 안 되는 숫자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당연히 그때 가져오는 게 또 무슨 식? 또 판별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또 판별식. 그래서 나는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난 여기는 6-k에 여기 있는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그러니까 12-2k가 있는데 얘들을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몇 배 빼주기만 하면 돼? 2배요? 4배를 빼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얘 4배를 빼준 게 0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면 돼? 아니면 작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작다는 거 보여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작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얘부터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k제곱에서 우리는 12k에다가 36을 더해준 것.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8k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쟤네들 48을 빼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제곱 마이너스 4k에 그럼 나는 얘네 계산 마이너스 12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0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가 축축축축 이렇게 되는 순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축축축축 되는 순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뭐야? 얘 인수분해가 되면서 k-6과 k 더하기 4가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조건. k 범위가 그래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k가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까? 오, 집중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케이스 1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케이스 1일 때는 무조건 실근이 다 존재하니까 그대로 답을 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케이스 1은 이해되죠? 그래서 케이스 1은 이렇게 푸는데 두 번째로 남아있는 건 케이스 2도 남아있죠? 그럼 케이스 2는 당연히 그지 같은 저 식에 실근이 있어도 돼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경우를 했다고 지금. 그럼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실근이 돼도 상관없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케이스 2를 판단할 거고 그 케이스 2가 바로 뭐냐면 나는 저기 있는 제 fx 그러니까 fx-kx-2k에 나는 뭐가 존재할 거냐면은요. 얘네들의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요. 저기 있었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6-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나는 12-2k는 0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얘 실근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제 극하는 분모가 0 되는 게 생긴다는 거야?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잘 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나는 저기 있었던 제 분모 fx의 괄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fx에서 나는 마이너스 k에 x 더하기 2를 해준 것 분의 분자 x제곱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어차피 0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실근이 존재하면 여기 있었던 저 친구가 즉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0 되는 게 생기는 거야? 아니면 안 생기는 거야? 지금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이렇게 잡아줬던 이 극한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0 되는 게 생겼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분모 0일 때 얘도 당연히 극한값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 그게 바로 A의 제한 없이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분의 목골인데 이게 마찬가지 극한값 존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A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면 없었기 때문이야? A 제한이 있어요? A 제한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해야 되는 이유 A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 제한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극각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분모가 0일 때 그럼 분자도 마찬가지! 뭐가 되어야지만 극각값이 존재하므로 그치.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일 때도 분자가 0이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다시 해 뭐야? 여기 이렇게 잡아줬던 요 친구 있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여기 위에 있었던 x제곱이랑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차피 x제곱으로 묶이진 않을 거니까 그럼 얘가 무슨 제곱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 봐. 그러니까 fx-k에 x 더하기 2라고 줘줬던 저식.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우리는 6-k에 x 더하기 우리는 12-2k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인수분해를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나는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x제곱을 지을 수 있는 식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누구만 툭 하고 튀어나와야지 x제곱이 다 같이 사라져요? 얘랑 지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x제곱을 지워야 되니까 여기 분모에 똑같이 뭐만 있어야 돼? 그래 얘가 인수분해했더니 x제곱만 되었대 이거야. 그럼 1차 상수가 있어야 되냐고 없어야 되냐고?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6-k가 0이고 12-2k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둘이 도찐 개찐이죠. 그쵸? 왜? k가 얼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똑같은 거 나와요. k 얼마? 그래 k가 6인 경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 조건에 6만 추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k의 범위네.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정수 k 개수 찾으라 그랬네. 그럼 개수 세세요. 몇 개예요? 이거 개수 세면 되잖아. 몇 개야? -2에서부터 6까지. 개수 몇 개야? 8개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끝. 정답 그 4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6월에 15번에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 말은 곧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안 높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얘는 오답률이 높지? 여전히 높지? 이게 오답률 중에 이제 4위였잖아. 그쵸? 이게 오답률이 여전히 높아요. 이렇게 해도 높아. 왜? 케이스를 나누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너네가 되게 두려워해서 그래. 근데 이건 케이스만 나눠서 풀면 금방 나오는 문제도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케이스만 잘 나누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거는 내가 너네한테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파악이 안 되잖아. 하나로 파악이 안 되면 무조건 케이스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13번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은상이 여기까지 됐어? 추워? 쟤 때문에 안 돼. 쟤 온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 쟤 표정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딱 정확하게 저렇게 돼. 특히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 할 때는 항상 그래. 그래서 온도는 올려줄게. 애가 추울 수도 있지. 그것도 왜 뚫렸어? 시원한 옷이라. 자, 짜잔. 풀이 안 길어요? 이거는? 피자가 어딨어? 모양이. 이게 피자라고? 드디어 미쳤나 쟤도? 저거 어떻게 피자야? 야 이거 삼각형이야. 야 정신 차려. 드디어 미쳤나 쟤도? 이게 처음에 아까 구한 거 있잖아요. 어. 그거는 이거보다 작은 것만 구했는데 어. 다음에 구한 건 작은 거랑 그쵸. 다 합쳐진 거지. 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두 개 있든 한 개 있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다 구한 거지 뭐. 상관없지. 이미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실근 두 개, 실근 한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 자 봐봐. 이따가 다시 질문해.
모르겠으면 이따가 질문하세요. 14번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피자냐니까. 그럴 수 있죠. 전혀 피자 같지 않은데. 모양이 그렇잖아요. 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 신경 쓰는 인간 손. 이거 몰라도 돼. 알바 아니야 이거. 알겠지? 이 함수 그리려고 한 거야. 그럼 fx가 저기 있는 탄젠트 함수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나는 p점을 알려줬네요. p좌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p좌표 알려줬습니다. 얘가 0, 얼마래요? 얘가 0, 얼마래? p좌표 알려줬는데 p좌표 0, 얼마래? p 0, p. 그러니까 0, p. 그러면서 얘가 지금 현재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y축과 수직이죠. 그럼 x축과 평행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y축과 수직이다. 그럼 y축과 수직이라는 말은 결국 얘네들 a좌표, b좌표는 모두 다 y좌표는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좌표가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y좌표는 p예요. 됐나요? b좌표도 x좌표가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y좌표는 p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p랑 a랑 b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줘서 우리는 ab라고 합니다. c좌표도 알려줬네요. c좌표는 현재 x좌표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y좌표는 p입니까? 마이너스 p입니까? 마이너스 p.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점을 우리는 c라고 했대. 잘 봐. 첫 번째 조건 줬어요. PA의 길이와 AB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 게 여기 첫 번째 네모죠. 그러니까 선분 AB를 구하고 싶다. 그럼 선분 PA의 길이를 몇 배만 해주면 되겠다? 3배만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PA를 기준 잡으면 여기는 AB의 길이는 여기 있는 PA 길이였던 A에다가 몇 배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3배 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몇 A가 돼? 3A. 그래 얘가 3A야. 자 그럼 봐. 그러면은 얘 삼각함수 특히 여기 있는 탄젠트 함수를 포함한 모든 삼각함수는 무조건 주기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주기는 결국 뭐니?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요 똑같은 점이 여기 똑같은 점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올 때의 그 간격을 우린 주기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 AB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얘가 현재 반복 주기가 되는 반복 구간이 되는 주기가 될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3분 AB의 길이가 결국 주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주기 공식을 구할 수 있지. 왜? 1창의 개수에 절대값 붙인 거 보네.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식이 하나 튀어나오죠. 그래서 1번식 바로 뭐냐? 나는 여기 있는 fx라고 주어졌던 바로 뭐? 탄젠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k분의 x에 나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주기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도대체 얘 주기가 뭔데? 라고 하자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주기를 구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탄젠트 주기는 파이입니까? 아니면 2파이입니까? 파이가 탄젠트 원래 주기야. 그러니까 파이를 뭐로 나누면 되냐면 x의 개수의 절대값. 그럼 x의 개수가 k 아니면 k분의 1이야. k분의 1이지. 근데 k는 어차피 양수라 그랬지. 그럼 절대값 붙여봤자 자기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냥 k분의 1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선분 AB의 길이라고. 이게 주기라고. 그러니까 얘가 몇 A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몇 A예요? 이게 3A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얘가 K 올라가니까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K파이를 구한 게 3A예요. 그래서 K를 우리는 적어도 A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파이분의 3A.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K야. 이렇게 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같은 X축에서 만나고 있는 점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0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 주기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요 X좌표는 그래서 몇 A가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나요? 3A. 그러니까 3A, 0.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A, B, C까지 썼으니까 얘를 D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난 저기 있는 제 주기에 의해서 나는 저기 있는 D점을 확인해줬고 그 D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3A,0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고 사실 저기 있는 C좌표도 찾을 수 있는데 C좌표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사실 C좌표도 구할 수는 있긴 해요. 왜? C좌표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요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A까지 간 게 딱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원점 대칭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얘가 A만큼 더 떨어져서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A만큼의 간격을 가져. 그래서 얘가 4의 A야. 정확하게 따지면. 그럼 얘는 0에서부터 A만큼 떨어졌으니까 얘가 A야. 그럼 뭐야? 얘도 여기 이렇게 잡아졌을 때 그럼 얘도 또한 뭐야? A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애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A만큼 떨어졌으니까 얘가 그래서 2A야. 이렇게 되는 것도 그래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어차피 관심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냥 저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 된다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몰라도 돼. 탄젠트는 하지만 원점 대칭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원점 대칭인 게 하나 또 있잖아. 그게 바로 사인, 코사인 둘 중에 뭐게요?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에요. 사인이 원점 대칭이에요. 사인도 이런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니네가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하지? 그때 얘네들의 해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찾아서 그 간격만큼을 여기서 똑같이 찾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나중에 파이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대칭성 쓰는 문제는 요즘 잘 나오니까. 알겠지? 파이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요즘 트렌드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fx의 주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었고 k가 그래서 우린 저기 있는 a에 대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넓이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삼각형 누구의 넓이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삼각형 OCB의 넓이를 찾아주는데 그러면 나는 얘 넓이 구할 거면 인간적으로 봐. 이 두 개의 삼각형 만들어졌지. 그럼 난 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준 거랑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겠지.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삼각형 OCB의 넓이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 ODB랑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ODC의 넓이를 더한 거랑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변은 똑같이 다 몇 A냐면 3A죠. 높이는 뭐예요? P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 어차피 둘 다 똑같지. 그러니까 높이랑 밑변은 다 같으니까 결국 2배.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ODB의 넓이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2배에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제 2분의 1에다가 결국 나는 밑변 3A 그 다음에 높이 얼마 해주면 되냐면 P 해주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지워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결국 몇 AP가 나오냐면 3AP 나와. 그럼 3AP가 저기 있는 제 넓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제 넓이가 현재 몇 분의 몇 파이라 그랬냐면 3분의 5 파이라 그랬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제 넓이가 3분의 5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바로 기분 싹 좋아져야지. 왜? P 또한 A로 정리가 돼? 아니면 안 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P는 결국 3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3A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9A분의 그래서 5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P가 됩니다. 라는 것도 그래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K랑 P를 더한 거를 찾으려면 결국 누구만 찾으면 돼? 문자 누구만 찾으면 돼? 지금 이러니까. 문자 누구 값만 알면 K랑 P가 자연스럽게 다 튀어나와 이제. A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요 A 좌표를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거야 얘.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것이 지금부터 나의 관건이지. 왜? 이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왜? 왜? 뭐가 문제인데? 은성이 여기까지 됐어? 왜? 또 뭐가 문제인데?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럼 결국 여기 있는 A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A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뭐야? 함수값이지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값 그대로 갖다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잘 봐. 그래서 세 번째 조금 위에다가 쓸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A를 구한 거.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A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결국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결국 나는 여기 있는 K분의 결국 우리는 A지. 맞아? 근데 K가 이미 나왔지. 파이분의 3A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K 대신에 번분수 써라 그냥.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파이분의 3A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분의 분자가 그냥 누구야? A지. 그럼 얘 올리면 A 약분되고 3분의 파이만 남지.
그래서 만들어낸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어차피 탄젠트 60이죠. 루트 얼마요? 탄젠트 60은 루트 얼마야? 2분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탄젠트 62.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야, 이씨. 야,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지, 이씨. 야, 어려운 거 다 맞추고 저거 몰라가지고 틀리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루트 3 맞아. 왜 2분의가 왜 튀어나와? 그냥 루트 3이지. 아, 맞다? 삼각함수값 외워라.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 탄젠트 60은 루트 3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야? 이게 P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는 뭐야? 9A분의 5파이? 얘가 루트 3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정리가 돼요? 아니면 정리가 안 돼요? A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 9 루트 3에 A를 갖다 붙인 게 5파이니까 그래서 A가 9 루트 3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9 루트 3분의 그래서 5 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A가 되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K지. 어차피 P라는 건 루트 3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K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마지막으로 K만 찾으면 돼. 그럼 K가 나는 여기 있는 파이 분의 그럼 나는 얘 이렇게 되었을 때 3 곱하기 나는 A 대신에 뭐야? 그냥 제대로 오면 돼.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9 루트 3분의 5파이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고 그대로 계산하면은 돼. 그럼 파이는 지워지고 분모에 그래서 몇 루트 몇만 남을 거냐면 3루트 3만 남겠죠. 그래서 3루트 3분의 5.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K가 된단 말이지. 근데 쟤를 유리화해주는 게 답인 것 같으니까 유리화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 루트 3만 위아래 곱해주면 돼. 그래서 9분의 5 루트 3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K가 돼. 쟤네들 뭐 해달라는 소리냐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K랑 P를 더해주란 소리. 그러니까 나는 K였던 루트 3과 P였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K였던 9분의 5 루트 3을 더하면 그게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 하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 얼마야? 그치? 9분의 14 루트 3이죠?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 3번이에요.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할만하잖아. 여기까지도.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로 처리해서 문자로 답을 구하면 돼. 그리고 삼각함수 문제는 아마 이 정도 선이 최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잘 연습하셔도 아마 니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삼각함수 문제들은요. 알겠지? 그럼 마지막 삼각함수 하나 더 보러 갈까요? 마지막 삼각함수 하나만 더 보러 갈까요? 그게 몇 번이냐? 짜잔 20번입니다. 이 문제 보면 내가 늘 얘기하지. 내가 맨날 얘기했지. 이거 결국 뭐하기 싸움이야? 노가다? 아닌데? 노가다도 전혀 필요 없는데? 공식 필요 없는데? 이거 빈칸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제 읽으면서 문맥 찾아서 답 찾으라 했냐? 아니면 찾지 말라 했냐? 그냥 그렇게 찾으세요. 왜? 요 빈칸은 항상 뭐라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니네 정답가에서 나와 있는 풀이라고. 풀이에 빈칸을 뚫어놓은 거라고. 너네한테 그 풀이에 빈칸을 채우라는 말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참고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니네가 딱 드러나는 게 있지. 이거 틀린다? 국어 못한다는 소리야. 이건 딱 국어야, 국어. 이거 100% 국어예요. 이것만 얘기해줄게. 사전 지식 전혀 필요 없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일체 쓰지 않는. 마지막에 하나 쓴다. 마지막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내용 별로 안 어려워요. 잘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봐. 이거 되게 쉬워. 그냥 저기 해설지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그림에다가 표시를 좀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설지에서 뭐라 얘기한 것들을 다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가자면은 이렇게 돼 있다. 잘 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고 AB랑 CD의 3분의 길이가 1대3 그리고 BC의 길이랑 3분의 AD의 길이가 비교했을 때 AD가 더 크대. 그때 나는 쟤네들이 만나게 되는 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직선 AB와 직선 CD가 만나고 있는 점을 잡아서 P라고 한대요. 그때 여기 P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에서 원하는 게 얘네 셋의 3분의 길이가 7대 5 대 루트 14고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AD의 길이는 좋네요. 루트 얼마라고 줬어요? AD의 길이가 4 루트 얼마래? 4 루트 13이라고 나는 여기 있는 AD의 길이를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BPC의 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나다에 필요한 숫자들을 다 채워서 다 더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린 여기를 읽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세타 잡았지. 세타 각 누구를 현재 세타로 잡았나요? 첫 문장에 있잖아. 세타는 각 누구를 잡았대? BPC. BPC. 여기를 잡아서 세타라고 했대요.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세타로 잡아줬고 나는 PB랑 PC랑 BC의 3분의 길이가 나는 7대 5대 루트 14라서 코사인 법칙 썼더니 7분의 6이 나왔대. 뭐 그건 나중에 쓰면 돼. 알겠지? 네모만 쳐놔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 나왔대. 아 그렇구나 하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 나중에 써야 되는 문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는 PB 내 PC가 7대 5라고 했으니까 표현해봐. PB의 길이를 나는 현재 몇 K라고 잡았대요? PB의 길이를 몇 K로 잡았고 7K로 잡았고 PC의 길이는 몇 K로 잡았을 때? 5K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나는 여기 있는 A, B는 현재 뭐로 잡았냐면 여기를 L로 잡았고 그 다음 나는 CD를 몇 L로 잡아주게 되니까 3L로 잡아주게 되니까 그럼 봐. 얘네들이 닮음이래.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럼 대놓고 뭐야? 닮은 비까지 줬지. 그냥 뭐 하면 돼? 넣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족과는 사실상 뭐예요? 이거 정리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나는 PB 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PC가 나는 여기 있는 제 PD 대 나는 PA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PB는 지금 현재 나는 7K라 그랬고 PC가 현재 몇 K라 그랬냐면 5K라고 했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잡아준 게 PD니까 PD는 얘네 둘을 실제 뭐 한 거냐면 더한 거지. 그러니까 5K랑 3을 더해준 게 PD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PD는요. 저기는 5K랑 3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5K 더하기 3을 한 거에 여기 PA도 마찬가지 7K랑 L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제 7K에다가 L을 더한 거. 얘네들의 B가 같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L에 대해서 쓴 게 가예요. 그치? 그럼 대놓고 얘기하자. 이건 비례식 쓰는 게 맞겠지. 비례식의 성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곱한 결국 우리는 25K 제곱에서 결국 나는 현재 몇을 더해준 거냐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15LK를 더해준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쟤네들도 곱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9K 제곱에다가 우리는 여기 있는 7LK를 더해준 것이 같다.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난 여기 있는 8K에다가 L을 곱해준 게 쟤도 넘어가니까 49에서 25 빼면 되겠네요. 난 여기 있는 쟤가 그래서 24K 제곱과 같다. 그럼 8K로 양변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L을 구하면 그래서 얘는 몇 K가 된다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8K로 양변 나누니까 몇 K 남아요? 3K 남지. 그때 여기 있는 요 3K가 나는 여기 있는 가에다가 K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3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 P거든. 그때 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가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각각의 풀이들이 있을 뿐이야. 그럼 봐. 얘 지금부터 3K로 다 바꾸지. 그럼 여기 있는 3L은 몇 K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L은 그래서 몇 K예요? 6이야? 9K지. 3 곱하기 3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가 몇 K란 소리니까 여기 L은 몇 K란 소리니까 그치? 얘가 3K란 소리니까 그럼 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의 닮은 비를 구한다자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닮은 비를 구한다는 소리는 결국 봐. 결국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전체 삼각형으로 봐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로 봤을 때 똑같이 7대5의 닮은 비를 갖는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7대5의 닮은 비를 갖는 거 찾으란 소리야. 왜? 여기가 똑같이 14K고 여기가 똑같이 그럼 몇 K가 될 거냐면 10K가 될 거니까. 그럼 7대5를 만들어주는 건 이거 대 이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분이 조금 뒤집혔을 뿐이지. 어쨌든 닮은 비는 유지하는 게 맞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닮은 비를 구한다는 건 여기는 5K랑 여기는 10K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7K랑 14K 사이의 관계를 봐도 되고.
됐지 여기까지는요. 왜? 일정한 길이비가 가져야 되잖아. 닮은 비가 되려면. 맞아요? 그럼 일정한 길이비를 가져야 되니까 얘네들끼리는 일정한 길이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뒤집혔더니 다 일정한 길이비 가져. 그럼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심지어 얘는 각이 공통이고. 그럼 얘네가 SAS 닮음이겠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2학년으로 설명을 하자면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하나의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SAS 닮음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거 뭐야? OK-K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닮음비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닮음비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예요. 됐어요? 그럼 봐. BC의 길이가 AD의 길이 4루트 13의 절반이라 그랬지. 맞나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그냥 BC의 길이 찾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BC의 길이는 여기는 4루트 13의 절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2루트 13이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를 찾으래. 다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고 왜 저번에 반지름 뭘 이용해서 찾으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사인 법칙 이용해서 찾으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를 찾을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다를 찾을 거고 사인 법칙 쓰려면 왜 저번에 지름 구하는데 왜 저번에 지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인 여기 있는 각도는 어차피 세타밖에 없으니까 사인 세타를 기준 잡았을 때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여기 있는 BC에서는 BC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PC에서는요. 선분 B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관건일 건데 사인 세타는 어차피 뭐야? 그거 찾으라고 코사인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야? 사인은 어차피 삼각형에서 무조건 플러스 값만 가지고 있죠. 맞아요? 사인은 1사분면 2사분면 각에서 무조건 플러스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토대로 우리는 바로 뭘 찾아? 사인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인이란 도대체 누구니? 이렇게 되는데 저거 쓸래요?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찾으면 빗변이 7이고 여기 밑변이 6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세타고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얼마야? 높이가? 얘에서 얘 제곱한 거 서로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49에서 36 빼면 되지? 얼마야? 그러니까 루트? 그치 루트 13이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사인 세타가 그래서 얘가 이제 7분의 루트 13이었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가 2 루트 13이니까. 그래서 번분수 처리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루트 13분의 그래서 7 곱하기 2 하면 14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3 지워주면 정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왜 저번에 지름이 현재 14니까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치? 지름이 14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라고? 7이지 7. 그러니까 얘가 7이다. 그래서 다가 7이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해달라는 건 가랑 나랑 다를 더해달라는 소리니까 결국 나는 여기는 3과 2랑 그 다음에 나는 7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치. 그 정답은 12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봐봐. 정답 12다야. 이런 빈칸 문제 나오면 개꿀이잖아. 쉽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오답률 탑5에 안 꼈던 이유도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이야. 중학교 도형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대놓고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면 어렵진 않은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알겠지? 뭘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파이널 들어가니까 절대 빠지지 마세요.